안녕하십니까, 윤 코치입니다. 오늘은 소통 진단 도구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코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심리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 의뢰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대인관계의 능력이라는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는 만큼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의 관계는요, 되게 좀 복잡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는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아 확장력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상대하고 우리라고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잘 어떻게 해요? 예, 싱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심리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각자 착각하고 있는 그 심리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서 그 사람을 나름대로 비교해서 나의 것으로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속담 중에 한 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속담이냐면요. 바로 아프리카에는요, 내가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걸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요, 움직여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보고요. 공감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 상대의 느낌을 내가 그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할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역할하기. 상대방의 태도나 생각, 그 입장을 좀 이해해서 그 역할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를 만났을 때 사실은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점점점 이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가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수평적 관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으로서의 공감이 상대의 느낌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이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거 자체는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의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느낌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는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입장은 상대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훈계가 되는 거죠, 상대방. 그리고 훈계가 되니까 실제 내용이 후회가 돼서 상대방 입장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래? 씨, 회사를 옮겨버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고, 위기, 보호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상대방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위축되니까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자꾸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준을 제시하려고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벌써 화나신 분은 막 엄청 많으시네. 내 얘기 듣고 벌써. 그리고 지식을 주려고 했는데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고요. 차가움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요. 동정 위로를 하려고 나는 도움을 주려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회유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수다스럽다. 이게 정말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TMI 아니야. TMI? 막 그런 위해서 오늘 기분을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자, 8가지입니다. 8가지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하십시오. 이거 감정 외워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의 오욕. 구의 오욕. 시작. 구의 오욕. 그쵸?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까 배운 희노애락 구애 오욕. 자, 다시 시작. 희노애락 구애 오욕. 그렇죠. 바로 우리 감정은 8개의 감정이 핵심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의 결이 결국에 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8개를 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감정을 하나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분노만 해. 그냥 막 던지고.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섞어냈습니다. 근데요, 주변 사람에게 막 이게 재터리도 던지고 막 그랬다가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아무리 CEO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요. 막 낙마해요. 결국에. 왜 낙마합니까?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희노애락. 자, 시작. 희노애락. 구의 오욕. 구의 오욕. 이 감정을 잘 다루셔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기에 대한 근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원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라는 것이 있고요. 내적 동기에는 욕구와 인증과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남자들을 대부분 왜 정서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정서가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메말라 있냐면요, 문화적인 그런 특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교 사상에서 사실은 감정을 자꾸 남자가 하면 야, 나 찔찔밖에 울지 마. 이렇게 막 하고 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감정에 대한 교류가 없고요. 그리고 소통에 대한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서에 대해서 남자가 잘 이 메말라 있지 않아야지 사실은 그래야지 나중에 리더로서 올라갔을 때도 나중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대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정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일수록 욕구나 인지적은 뛰어날지 몰라도 이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리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외적 사건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감이라고 했을 때 이 공감과 동감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을 그냥 동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 번역자들도 막 틀리는데요. 예를 들면 심퍼시라고 했을 때 이 심퍼시를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심퍼시라는 것은 뭐냐면 싱크를 하는 거예요. 싱크. 내가 어떻게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서 슬퍼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감이라고 합니다. 동감. 이 연민이나 불쌍하다. 이게 동양에서는 불쌍하다는 말은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람의 시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엠퍼시라고 합니다. 엠퍼시. 엠퍼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시각과 느낌을 이해하려는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과 동감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공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서는 그 사람의 존중이고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공감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면 공감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중의 시작은 공감이고 줄탁 동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줄탁 동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동시가 있으면 옆에서 이게 두들기고 안에서 두들기고 이 두들기는 이 파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잘 나갈 때는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안 좋아지잖아요. 세상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동양에서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갖거라. 자기 마음밭을. 근데 마음 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쓰는 대로 되는데
마음이 잘 쓰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알 속에서 먼저 껍데기를 쪽쪽 쪼는 과정, 이를 알아차린 어미가 바깥에서 동시에 알을 쪼으리고 병아리가 무사히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줄탁 동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과 사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의 시작은 바로 공감에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전달하는 공감 능력의 5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5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본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셀프 어웨이크라고 하는데 셀프 어웨이크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상대에 대한 성향을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보시잖아요. 결국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 사람과 함께 목적을 분명히 떠보려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비리를 알고요. 그걸 꼬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한 사항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 자랑했다가 나중에 더 힘 큰 사람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타인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것,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요. 내가 대접했다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상대를 대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상대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상대의 그 상황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접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현재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음을 닫을 필요도 있어요. 뭔가 집중해야 오거나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을 열면 그 자체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상대방의 벽을 허무는 것은 나에게 나가는 표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상대의 성향이나 지금 상황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감 소통의 방향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공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이거 적어보시고요. 당신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코치였습니다.